같지 않은 인터뷰. 시사토 라이브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6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 의뢰 전진숙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진숙입니다. 오늘이 역사적인 날인데 이렇게 의원님과 인터뷰를 하게 돼서 더욱 반갑고요. 여셨고 생방송으로 이게 진행이 돼가지고 특히 우리 이제 호남권에 눈과 귀가 쏠렸던 시간인데요. 의원님의 목소리로 그 내용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어떤 내용들 발표가 있었습니까? 네,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예. 저는 오늘 마지막 장면에서 기업인들을 향해서 더 낮게 인사하시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서 정말 저분의 마음이 진심이구나. 정말 코끝이 좀 찡했습니다, 저는. 예. 결국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국가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새로운 비전을 오늘 제시를 한 겁니다. 예. 글로벌 사회가 이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전쟁에 돌입했던 거고 이제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그 전쟁 속에 한 발을 내딛고 더 멀리 보면서 준비하겠다고 하는 비전을 제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고 오늘 열심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에 어쨌든 수도권의 중심으로 해서 일극체제였잖아요, 대한민국은. 예. 이거를 다시 반도체 생산 거점이라고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항산을 시키면서 전국을 균형 발전을 시켜내고 이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지역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생태계를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준비하겠다라고 했던 가장 큰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팹은 우리가 계속 용인에 있는 이제 용인 반도체가 혹시 호남권에 다시 생산기지가 만들어지면 이게 흐트러질까봐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기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기존의 수도권 팹은 그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되 여기에 추가해서 여기서 생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식으로 서남권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만들고 동남과 대경권은 소부장 혁신 거점으로 그리고 충청권은 ABM 패키징 거점으로 역할을 나눠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주는 특혜가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미래 지점을 만들겠다고 했던 게 오늘 이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예. 다시 보면 한반도 전체가 반도체화되는, 그러니까 원공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렇게 지역별로 좀 나누는 모습이었었고, 처음에 말씀하셨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허리를 더 숙이셨다. 그 사진이 굉장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예. 네. 같은 이제 이재용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께서 같이 인사를 하시는데 키 차이도 약간 있습니다만 아마도 예. 전체 대한민국을 지금 현재 미래에 관련돼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디자인은 대통령께서 하셨던 거고 예. 그 중심에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을 만들겠다. 이것만이 마지막 우리가 남아있는 어쩌면 할로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기꺼이 동의해줬던 기업인들에 대한 감사함 함께 상생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대로 저는 전달이 좀 된 것 같아요. 국민 영웅, 국가 영웅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90도로 예, 허리를 숙여서 되지 않을까요? 감사를 표했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그 이익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돌아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큰 네, 결단을 그렇죠. 내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호남권에 반도체 하면 전 공정이 있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후 공정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후 공정이 내려올 것이다라는 것에 조금 더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 전 공정도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더욱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핵심 내용을 조금 더 짚어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제 큰 틀에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동안에 호남에 그러면 후공정이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눴을 때 모든 중심 인력과 예산과 이런 부분들은 전공정에 맞춰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뒤에 부분은 패키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후공정이 왔을 때
그냥 80% 반도체 생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80% 이상을 담당을 하고 있는 전공정보다는 후공정을 담당을 하는 정도에서 소액 정도, 제가 말하는 소액이라고 하는 거는 몇 푼은 아니긴 하겠지만은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까 봐 굉장히 걱정을 했던 건데 예. 오히려 그동안에 호남이라고 하는 게 전 국민을 보면은 영남 그리고 뭐 울산, 부산, 수도조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남은 데이터 센터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역간의 산업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호남은 아니었죠. 호남은 여전히 농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회인데 이곳에다가 산업 기반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었던 거고 그걸 과감하게 저는 결정을 했던 이번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등 네. 보수 진영에서 기업팔 비틀기라면서 이제 공세를 하고 있는데 그런 논평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기업팔 비틀기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강제로 협박을 하거나 압박을 통해서 그들의 목줄을 쥐었을 때 저는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각 기업이 자기 성장과 이윤이 남지 않는 데는 절대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압박이 온다 하더라도 한 기업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건데요. 예. 그들 스스로가 여러 가지의 조건을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왜 국민의힘은 몰아붙이고 있을까. 결국은 호남 투자 자체를 어떤 정치적 특혜로 몰아가려고 하는 기존에 보였던 낡은 지역주의를 다시 불러들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전남강주가 통합을 했을 때 전남강주는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고 하는 그 절박함 때문에 실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저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이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고 그들은 누군가에게는 책임이 있다라고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건데 그 책임을 전가하는 뭔가를 찾았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결국 정부가 미래산업의 전략을 세웠을 때 이걸 가지고 자기 지역으로 가지고 오지 못했을 때 주민들에게 보여지는 본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가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를 할 건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오히려 정부가 편애했다든가 호남만을 챙겼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런 그 전략을 가지고 정쟁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실제 2023년에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심사 과정에서도 7개 심사 항목 중에 강주 전남이 가지고 있는 기반 시설이 합격금 이미 줬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 윤석열 정부는 강주 전남을 제외시켰죠. 예.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강주 전남을 그 자체로 보아지지 않고 정치적인 어떤 셈법을 가지고 보았던 거는 우리 정부가 아니라 이전에 윤석열 정부가 행했던 굉장히 큰 가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살고자 하면 죽겠고 죽고자 하면 살겠다라는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광주, 전남 따로따로 아니고 통합을 하고 나니 이런 큰 선물도 받게 되는구나라는 좀 생각도 들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반론을 정한 것이 용수 부족하다, 전력 부족하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근데 어떻게 가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입니까? 그렇죠. 이게? 팩트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자고 이미 대통령께서 말씀을 좀 주셨잖아요. 예. 근데 이 용수는 실제로 가장 저희가 반도체가 들어왔을 때 용수 문제, 전력 문제, 그리고 값싸고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값싸고 안정적인 부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인력이 풍부하느냐, 이 네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 건데요. 가장 이야기되고 있던 용수는 실은 주암댐은 총 저수 용량이 7억 톤입니다. 예. 현재 하루 평균 20만 톤을 일반 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고
활용 가능한 여유 수량이 매일 7만 톤 정도 달합니다. 예. 동복댐도 역시 하루 30만 톤을 소비하고 있고 6만 톤의 추가 공급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수는 더 이상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전력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31%가 이 전남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실제 전남의 전체 전력 자금률은 200% 이상을 이미 넘어서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용수와 전력의 문제는 어떤 걱정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예, 말씀해 주시죠. 네, 또 하나는 이제 부지 문제인데요. 이제 아마 지금 부지가 강주 전남 강주에 오게 되면 호남권에 오게 되면 어디를 선택할 건가 하는 문제가 있을 건데 여러 가지 뭐 미디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첨단 3지구, 공공항 이전 부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강주 전남 일대에는 즉시 착공 가능한 산업 부지가 이미 1,000만 제곱미터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는 역시나 즉시 착공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도심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정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마지막으로 이미 이제 지스트는 2024년부터 삼성전자 채용 조건형 반도체 공학 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AI 전문 자원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진행하고 있고요. 예. 전남대학교 반도체 특성화대학, 조선대학교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전문 인력 양성 사업들을 하고 있고 한편에서 또 하나 한국에너지공사도 전략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은 인력 또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생산 기지로서 요구되고 있는 4가지 요건을 전남 강주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수, 전력, 그리고 인력, 그리고 땅, 부지 문제까지. 네, 그렇습니다. 예. 인력도 2023년부터 지금 저희가 계속 성장시키고 있는데 이 인력들이 빠져나갔던 건 그만 일자리가 없었으니까 일자리 찾아서 가졌던 건데 이제는 다시 뭐 그렇죠.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자꾸 짜고 있어서 왜 계속해서 영호남 이렇게 지역 대결을 만드는 건지 어찌 보면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이번 일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조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거는 오래된 묵은 지역 감정을 다시 소환해서 영남과 호남을 분리시켜내고 그들 다른 방식으로 자기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도권이 집중된 것도 사실이고 영남 중심으로 산업이 배치됐던 것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현재 어쨌든 그런 집중에 따라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인구 가다가 되고 어쨌든 거기서 청년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주택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에서는 수도권은 정말로 폭발 직전이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가 생존 전략으로 5국 3특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고 그동안 호남은 모두가 알겠고 국민의힘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발에서 소외됐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갑자기 호남은 안 된다. 호남이 안 된다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가 어떤 타당성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근거 자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영남에 가면은 영남에 왔기 때문에 괜찮고 충청도에 가면 충청도 괜찮은데 왜 호남만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거는 그냥 트집잡기이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들도 충분히 알고 계시겠죠. 내일 SK 최태원 회장이 광주를 직접 방문해서 이 내용 또 얘기한다고 하시거든요. 어떤 것들이 기업 입장에서 실리로 느껴졌을까요? 호남에 내려오는 것에 대한. 기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윤과 성장이라고 하는 틀에서 사고하고 행동합니다.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이유와 정치적인 압박과 이걸 통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4가지 반도체 생산기지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지, 전력, 용수, 인력
이런 측면들에 있어서 저는 전남 강주를 충분히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실제로 보니까 수도권 대비 우리가 부지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이 저렴하게 부장이 되고 있어요, 현재.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알겠습니다.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권에서 또는 대통령이 뭐 팔비틱이니 뭐니 이렇게 기업의 강제와 협박을 했다고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한 기업이 자기의 생존의 문제를 놓지는 않습니다. 예. 예. 용지 부지 얘기가 나와서 첨단 3지구 쪽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마침 전지숙 의원의 지역구 북구을 쪽이어가지고 북구 쪽이어서 좀 더 반갑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앞으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 국회에서 뭐 입법이나 예산 지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발표가 정말 끝까지 책임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바로바로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예.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오늘 프로젝트에서 발표를 했지만은 실제로 국가의 재원, 지방 정부의 재원 이 같이 지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전력이나 용수 문제의 인프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더 많이 갖춰야 되는 현실인 것 같아서 전력망과 용수 인프라 예산을 확보하는 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이제 둘째로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도금에 인허가와 기반시설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원되지 않고 국가 예. 첨단 전략산업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도 꼼꼼히 좀 챙겨볼 생각이고요. 예. 지금 이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뭐 지수들을 포함해서 전남대, 조선대 그리고 한전공대에게 되고 있는 인재 양성에 관련해서도 더욱더 AI 그리고 반도체 인재 양성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저희들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전남 강주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 날 뚝 떨어진 그냥 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차근차근 준비해왔던 지역민들도 중요한 몫이었고 정부도 그렇고 또 국회에서 일하시는 특히나 이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께서도 열심히 일해주셨고 또 기업인들도 감사할 따름이고 이 선물 같은 것들이 끝까지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응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 네, 민주당 내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전당대회에 지금 눈이 쏠리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7월 1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일입니까? 뭐 어떤 행위든 정치인들이 하시는 거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봐야죠. 그러네요. 네. 네,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은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 이전에 6.3 지방선거를 끝나고 나서 실은 정확한 평가가 필요했고 민주당도 이긴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예. 저희들 스스로가 반성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더 지역민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보여줬던 모습은 실제로 정말 제가 지역민들을 만나더라도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셔요. 예.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 부끄럽긴 하는데 그 말씀은 하나로 지금 뭉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이 든든한 뒷받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내부에 권력 다툼을 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저는 야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요즘에 문조 텔레윤이 어쩐지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결국은 분열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인 건데 그중에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서 본인의 의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자꾸 끌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집권 1년 차이고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당이 안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저희들도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통합의 메시지를 만들어 주실 수 있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국정을 끌어가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도 좀 구하시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시는 것 같고 결국은
통합의 메시지를 예. 그 만남 자체를 통해서 통합의 메시지를 내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같은 의미로 이제 만남에 응하실 거군요.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군요. 그럼요. 대통령도 어쨌든 우리 정부가 성공을 하고 그 다음을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도 똑같은 마음이실 거고 예. 당이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정 동력을 뒷받침해야 하는 여당이기 때문에 단일 대우의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원팀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통합의 메시지로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나온 네. 이후로 조금 더 얘기들이 많아졌거든요. 뭐 증축이라는 단어, 재건축이라는 단어 좀 과감하게 표현을 하시던데 이런 흐름 코어서 되거나 안 물어보십니까? 예, 그것까지 예, 의원님의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정치인은 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게 아마 정치인들의 저는 욕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훈수는 쉽습니다. 책임은 무겁습니다. 예. 저는 유시민 작가님이 개인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를 마치 코어 세력과 주변 세력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판단하시고 그렇게 얼마나 유시민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는 모든 국민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예.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재건축이면 어떻고 중축이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의 한 목소리로 오직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힘을 합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꾸 밖에서 그렇게 훈수 주시는 거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거기까지만 이야기하실게요. 네. 그러니까 나누는 거가 어찌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거든요. 막 이러면서 이제 공식화된 느낌도 있고 그런데 정치를 하다 보면 하나 되는 게 화합하는 게 가장 큰 힘이죠. 또 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네, 평론은 쉽습니다. 늘 그러나 본인 당사자 입장에서 철저하게 생각하고 책임지는 자세라면은 저는 말은 무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공약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도 있었었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네, 이제 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국회에서 할 일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지금 가장 크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것은 첨단 의료 복합 단지를 완성시켜 내는 것입니다. 대구와 오송에 있는 이미 예. 국가 첨단 의료 복합 단지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도시 집적형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첨단 의료 복합 단지를 만드는 문제예요. 예. 대지역구인 이를테면 소위 첨단 4단지가 될 곳이 의료산업 특화단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예. 이미 많은 그 임상시험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병원이 작동되고 있는 조선대 전남대학교 하순병원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임상 실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일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순의 바이오 그 제약 관련해서 바이오에스 관련해서 이미 새로운 신약을 만들거나 이럴 수 있는 준비는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세 곳을 연결을 해서 지역 첨단 의료 복합 단지를 만들어내는 게 저의 이제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이미 이 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고 아직 법사위에는 올라가 있지 못합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첨단 의료 복합 단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 지역의 강주 특별시하고 같이 계속 좀 논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주만의 특징을 어떻게 가질 건가라고 하는 걸 지금 많은 연구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예. 그걸 통해서 지역이 한 단계 더 이를테면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가 AI 미래 모빌리티 그다음에 이제 전남 광주 포함해서 에너지 그리고 이제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바이오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축을 잘 만들어내면은
강주가 지금보다는 청년들이 저는 가장 핵심은 청년이라고 하는 청년들이 머물 수 있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민영배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재검토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네.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제안서도 보내셨다고 해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지난 6월 23일 기초지방정부 당선인,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당선인들하고 업무 공유회에서 4천억 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재정적으로 현재 어렵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익이 무엇이고 비용을 강주가 부담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비 지원 확대를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물론 결론은 그렇게 내렸지만 이미 호남 고속도로는 30년 넘은 북구민의 수건 사업이에요. 예. 그리고 이미 강주시가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결정을 했고 이미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물론 출발을 하면서도 8천억 원 가까운 예상, 강주시의 4천억 원이 되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2029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을 한 사안인데 오히려 되돌릴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해서 어렵다고 하는 이유로 이 부분들이 다시 멈춰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저도 너무 절박한 문제여서 예. 예산의 효율성은 이미 따졌고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되게 어렵지만 주민들이 30년 이상 너무나 많은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득실 없이 그냥 결정을 한 사안이에요. 이거는. 예. 그런데 이걸 다시 정치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지고 경제성을 따지고 시작을 하면 온점입니다.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걸 다시 원점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고 예. 또한 국비를 더 지원받기 위해서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제안서를 좀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오지는 않은 거군요. 그러면. 아니 알겠습니다. 이미 결론은 진행 중에. 났죠. 국비 50%, 시비 50%가 매칭이 됐고 국비가 내려왔고 이미 벌목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장 사무소가 다 되어 있어서 공사를 진행 중인 거예요. 예. 그런데 다시 재검토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민영배 예, 당선인께서 굉장히, 그렇죠. 예. 굉장히 지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뭐지? 예. 행정이 오락가락 행정에 전형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예, 목소리를 좀 내주셨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주 북구 의뢰 전진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